Congratulations! We wish you a happy birthday! 최고급 별장의 대연회장은 찬란한 빛으로 가득했다. 수백만 원짜리 샹들리에가 대리석 바닥에 황금빛을 쏟아냈고 명품 정장을 입은 귀빈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웃음 지었다. 그 중심에 순영 할머니가 서 있었다. 93세. 하얀 실크 드레스,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 손목에 에메랄드 팔찌.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만큼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 공허하고 슬픈 눈빛이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찬사를 보냈다. 건강한 모습에 감탄했고 성공한 자녀들을 부러워했다. 큰아들 민주는 국회의원이었고 딸 수지는 재벌가의 며느리였으며 막내 지우는 대학병원장이었다. 누가 봐도 완벽한 가족이었다. 어머니, 케이크 자르실 시간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순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창밖으로 향했다. 정원에 만개한 붉은 동백꽃들, 차가운 겨울 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피어있는 그 꽃들을. 촛불을 끄는 순간 순영의 눈가에 눈물 한 방울이 맺혔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아니, 알아채려 하지 않았다. 모두가 형식적인 박수를 치고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이 떠난 후 순영은 홀로 창가에 섰다. 낡은 손수건을 꺼내 들었다. 모서리에 희미하게 수놓아진 동백꽃 문양. 78년 전 15살 어린 소녀가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였을 때 품에 안고 있던 유일한 물건. 모두가 부러워하는 이 삶 속에서 나는 문득 내가 누구였는지 잊곤 합니다. 이 붉은 동백꽃만이 나의 모든 것을 아는 듯합니다. 그날 밤 순영은 긴 회상에 잠겼다. 찢어진 치마를 입고 동상 걸린 맨발로 차가운 주방 바닥에 앉아있던 그 소녀. 그것이 바로 자신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순영은 15이었다. 눈 내리는 새벽, 남루하지만 깔끔하고 야무지게 생긴 소녀가 거대한 한옥 대문 앞에 섰다. 김성진 집안. 서울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였다. 순영의 손은 파랗게 얼어 있었고 볼은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식모 하나 더 드린다며? 저것 봐라, 얼마나 남루한지. 하인들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순영은 고개를 숙였다. 울고 싶었지만 울 수 없었다. 고향에 남겨둔 병든 어머니와 어린 남동생들을 생각하면 눈물조차 사치였다. 너 순영이라 했나? 새벽 4시에 일어나 아궁이부터 지펴라. 식구들 밥상은 5시 반까지 준비하고. 큰마님의 차가운 목소리. 순영은 대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손이 너무 시려서 떨렸다. 한겨울에도 불을 지펴야 했고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고 산더미 같은 빨래를 맨손으로 해야 했다. 그럼 손은 항상 얼어터져 피가 나곤 했다. 하루 16시간 노동. 밥은 식구들이 남긴 것만 먹을 수 있었고 잠은 냉골방 한쪽 구석에서 서너 시간만 잘 수 있었다. 이것도 못하냐? 천한 것이. 뺨을 맞는 날도 많았다. 순영은 참았다. 어머니께 보낼 돈을 모아야 했다. 하지만 품삯은 턱없이 적었고 석 달이 지나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난 어느 봄날, 순영이 뒤뜰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다. 문득 시선을 느껴 고개를 들었다. 사랑채 창가에 한 청년이 서 있었다. 진우 도련님, 22살. 그는 다리가 불편했다. 어렸을 적 소아마비를 앓아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었다. 그래서인지 늘 혼자였고 늘 슬픈 눈빛이었다. 아파 보이는구나. 처음 들어본 따뜻한 목소리였다. 순영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진우가 미소 지으며 책 한 권을 건넸다.
심심할 때 읽어봐. 글은 읽을 줄 아니? 순영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조금 배웠습니다. 그날부터였다. 진우는 가끔 순영에게 말을 건넸다. 책을 건네주기도 했고 힘든 일을 거들어주려 애쓰기도 했다. 불편한 몸으로 순영에게 진우는 지옥 같은 이 집에서 유일한 빛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빛이 또 다른 운명의 시작이 될 줄은. 그곳은 지옥이었지만 그 지옥에서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가 또 다른 운명을 시작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년이 흘렀다. 순영은 17이 되었고 진우와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들은 함께 책을 읽었다. 진우가 읽어주는 시를 들으며 순영은 처음으로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걸 알았다. 진우는 그림도 그려주었다. 동백꽃 그림. 추운 겨울에도 꺾이지 않는 꽃. 너를 닮았어. 강하고 아름다워. 진우의 말에 순영은 얼굴이 붉어졌다. 그것이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생존을 위한 마지막 희망이었을까? 순영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감히 천한 식모 주제의 도련님을. 관계가 발각된 날 순영은 큰마님에게 혹독한 매질을 당했다. 등짝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다. 쫓겨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진우가 나섰다.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순영이와.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명문가의 아들이 식모와 결혼한다니. 아버지는 진우를 때렸고 어머니는 순영을 독약든 눈빛으로 쏘아봤다. 장애인 자식의 씨바지로 삼으려는 거냐? 천한 것이 신분 상승하려고 도련님을 유혹했군. 온갖 모욕이 쏟아졌다. 순영은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진우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결국 반년 후 그들은 결혼했다. 하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니었다. 결혼식은 초라했다. 집 대청마루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순영은 시댁 식구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다. 며느리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인 취급을 받았다. 밥상이나 제대로 차려라. 내 주제의 며느리 행세는. 순영은 참았다. 진우만이 그녀를 사람으로 대해주었다. 밤마다 그는 순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미안해. 내가 이런 고생을 하게 해서.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순영의 삶은 더 무거워졌다. 식모에서 며느리가 되었지만 자유는 더욱 멀어졌다. 이것이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감옥이었을까? 그해 겨울 순영은 임신했다. 아이를 가진 순간 그녀는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으리라. 절대로. 그 다짐이 순영의 인생을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었다. 그날 나는 식모가 아닌 부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졌지요. 그것이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을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순영은 3남매를 낳았다. 민준, 수진, 지훈.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전쟁이었다. 시댁은 여전히 순영을 무시했고 아이들에게조차 냉대했다. 엄마, 할머니가 저보고 천한 핏줄이래요. 6살 민준이 울먹이며 말했다. 순영은 아이를 꼭 안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민준아, 너는 천하지 않아. 너는 엄마의 자랑이야. 순영은 악착같이 일했다.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고 아이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남모르게 부업을 했다. 새벽 시장에 팔고 부잣집 빨래를 해주고 품팔이를 했다. 하루 서너 시간만 자도 버틸 수 있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순영아, 그만 좀 쉬어.
내가 쓰러지면 어쩌려고. 진우가 걱정했다. 그의 건강도 나빠지고 있었다. 폐가 약했던 진우는 자주 기침을 했고 점점 여위어 갔다. 괜찮아요. 아이들이 잘 자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순영은 멈추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학교를 보내고 좋은 음식을 먹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민주는 공부를 잘했다. 수지는 영리했고 지우는 착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희생을 보며 자랐다. 하지만 너무 어린 그들은 그 희생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엄마는 왜 맨날 일만 해? 다른 엄마들은 안 그러던데. 10살 수진의 말에 순영은 쓴 미소를 지었다. 아이는 아직 몰랐다. 자신들이 받는 모든 것이 어머니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밤이면 순영은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진우는 그런 순영 곁에 앉아 그림을 그렸다. 자유롭게 나는 새 그림. 순영아, 언젠가는 이 집을 나가 자유롭게 살아.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오래 못 갈 것 같아. 아이들을 부탁해. 순영은 진우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20년이 흘렀다. 아이들은 자랐고 순영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민준이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수진이 좋은 곳에 시집갈 때까지, 지훈이 의대에 들어갈 때까지 순영의 피와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아이들의 눈동자에 비친 세상은 내게 또 다른 삶을 살게 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삼켜 너희에게는 다른 세상을 보여주리라. 민준이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 집안은 처음으로 술렁였다. 식모 자식이 판사가 된다고? 순영이 그 천한 것이 키운 놈이 말이야? 시댁 식구들의 반응은 복잡했다. 놀라움, 시기, 그리고 묘한 인정. 40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던 시선이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순영을 불렀다. 사랑채로. 평생 하인들이나 드나들던 곳이 아닌 안채로. 수고했다, 순영아. 단 한마디. 하지만 순영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40년 동안 천대받고 모욕당하고 무시당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눈물이 났다. 기쁨인지 분노인지 허탈함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다. 감사합니다.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다. 민준의 성공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검사가 되었고 이내 정치에 입문했다. 명문가 출신의 수재라는 타이틀은 그에게 탄탄대로를 열어주었다. 수지는 재벌 2세와 결혼했고 지우는 의사가 되어 큰 병원에서 일했다. 순영이 평생 꿈꾸던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기쁨의 한복판에서 진우가 쓰러졌다. 폐렴이었다. 오랜 세월 약했던 폐가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병원에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여보. 순영은 진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너무 가벼웠다. 마치 새의 뼈처럼. 우리 민준이 판사 됐어요. 수진이는 좋은 곳에 시집갔고 지훈이는 의사가 됐어요. 알아. 다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당신이 있었기에. 진우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순영이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사랑채 창가에서 보았던 그 슬프고 따뜻한 미소와 같았다. 순영아, 고마웠어. 당신을 만나 행복했어. 저도요. 저도 행복했어요. 그것은 거짓말이었을까? 진실이었을까? 순영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40년의 세월 속에서 사랑과 연민과 의무와 생존이 뒤섞여 이제는 구분할 수조차 없었다. 진우는 순영의 품에서 눈을 감았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다. 당신 덕분에 나도 사람답게 살았어. 장례식은 성대했다. 민준의 정치적 위상 덕분이었다.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고 화환이 가득했다. 순영은 상주로서 절을 받았다. 며느리가 아닌 부인으로서. 하지만 순영의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들었다. 슬픔과 함께 해방감 같은 것. 40년 동안 그녀를 묶어두었던 무언가가 풀린 듯한 느낌. 그것이 죄책감으로 다가왔다. 당신 미안해요. 당신이 떠나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나를 용서해 주세요. 장례를 치른 후 민준이 순영에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사세요. 제가 모실게요. 그래, 고맙다. 순영은 처음으로 아들에게 기댈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몰랐다. 이것이 또 다른 감옥의 시작이 될 줄은. 아들아, 내 성공은 내 모든 고통을 지워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없는 이 영광은 반쪽짜리 빛이더군요. 그 빛 속에서 나는 또 다른 어둠을 보았습니다. 순영은 83세가 되었다. 민주는 국회의원이 되었고 수진의 남편은 대기업 부사장이 되었으며 지우는 대학병원장이 되었다. 순영은 최고급 별장에서 살았고 하인들이 시중을 들었으며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다. 아이들은 명절마다 찾아왔다. 최고급 선물을 들고 최고급 음식을 차려주며 최고의 효도를 했다. 하지만 순영은 알았다. 그들의 눈빛이 공허하다는 것을. 어머니, 이번에 스위스산 시계 가져왔어요. 1000만 원짜리예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다. 하지만 그 시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녀가 원했던 것은 시계가 아니었다. 엄마, 몸은 괜찮으세요? 영양제 챙겨 드시고요. 지훈이 형식적으로 물었다. 순영은 대답했다. 응, 괜찮단다. 그럼 저는 수술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30분. 그가 머문 시간이었다. 민주는 더 바빴다. 국회의원이라는 직함은 그를 더욱 멀리 데려갔다. 그는 1년에 서너 번 얼굴을 비췄고 그마저도 비서가 일정을 조정해서 겨우 가능한 일이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제가 바빠서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다음에 꼭 긴 시간 내서 올게요. 그 다음은 오지 않았다. 순영은 혼자였다. 화려한 별장 안에서 최고급 가구들 사이에서 명품 옷들 속에서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다. 밤이면 그녀는 옛날 사진첩을 꺼내봤다. 갓난아기였던 민준을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빛나고 있었다. 수진이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지훈이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사진들. 그때는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아이들은 엄마를 필요로 했고 순영은 그 필요함 속에서 존재 이유를 찾았다.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순영은 거대한 식탁에 혼자 앉았다. 12명은 앉을 수 있는 식탁에 단 한 사람. 최고급 음식들이 차려졌지만 입맛은 없었다. 어렸을 적 굶주렸던 시절, 남이 먹다 남은 밥 한 술이 그렇게 달았는데 지금은 산의 진미가 차려져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다. 창밖으로 붉은 동백꽃이 보였다. 진우가 심었던 그 나무.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꽃을 피우고 있었다. 당신,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았을까요? 대답은 없었다. 바람만이 동백잎을 흔들 뿐이었다. 순영은 깨달았다. 그녀가 평생 추구했던 성공이 실은 또 다른 감옥이었다는 것을.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정작 아이들은 어머니가 아닌 성공한 집안의 상징만을 보고 있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먹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손을 잡아주는 것. 그저 그것뿐이었을까?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바쳐 이 황금빛 성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나는 이 성의 주인이 아닌 홀로 갇힌 죄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곳에는 사랑하는 당신의 그림자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너무 멀리 있습니다. 순영은 88세가 되었다. 어느 날 아침 순영은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비서님, 제가 땅을 좀 기부하려고 하는데요.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의 비서가 놀라 물었다. 강남에 있는 땅 말이에요. 거기에 도서관을 짓고 싶어요.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하지만 그 땅이 얼마인데.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가져갈 수도 없는데. 순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준이 달려왔다. 어머니, 무슨 생각이세요? 그 땅이 100억이 넘는데. 그래서 더 의미 있는 일에 써야지. 하지만, 민준아. 순영이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55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엄마는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어. 이제는 엄마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구나. 민주는 입을 다물었다. 어머니의 눈빛에서 본 적 없던 강인함을 보았다. 순영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서관을 짓고 장학재단을 만들고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쉼터를 열었다. 직접 그곳을 찾아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할머니, 이 이야기 재미있어요. 그래. 그럼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게.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것이 순영에게는 세상 어떤 보석보다 소중했다. 15살. 찢어진 옷을 입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소녀. 밤마다 순영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78년의 인생을 천천히 되돌아보며 나는 평생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천한 식모, 씨바지 하인. 그런 말들이 너무 깊이 박혀서 나 스스로도 나를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의 반응도 조금씩 변했다. 처음에는 황당해했지만 어머니가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웃으시네요. 수진이 중얼거렸다. 그제야 깨달았다. 어머니가 진심으로 웃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머니를 정말 모르고 살았구나. 지훈이 말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나의 고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나를 보듬어줄 유일한 이는 바로 내 안에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눈동자에서 나는 다시 태어납니다. 순영의 93번째 생일.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제 순영의 눈빛은 달랐다. 케이크의 촛불이 꺼지고 사람들의 박수가 터졌다. 순영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가 마이크를 잡았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순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인생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자녀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저는 15의 식모로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사실이었다. 동상 걸린 맨발로 찢어진 옷을 입고 배고픔을 참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순영은 담담히 말을 이어갔다. 78년의 세월을, 고통을, 사랑을, 희생을, 그리고 깨달음을. 저는 평생 제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천하다고 생각했고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지만
순영이 창밖의 동백꽃을 바라봤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제 상처를 메우려는 집착이었는지 오랫동안 알 수 없었습니다. 민준의 눈가가 붉어졌다. 수지는 입을 가렸고 지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순영이 미소를 지었다. 깊은 평화와 사랑이 담긴 미소였다. 저 붉은 동백처럼 저는 추운 겨울을 견뎌냈습니다. 꺾이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 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 인생이었습니다. 순영이 자녀들을 바라봤다. 민준아, 수진아, 지훈아. 너희를 위해 살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했단다. 너희를 통해 나는 존재 이유를 찾았고 너희를 통해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 엄마. 민준이 단상으로 걸어 나왔다. 5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몰랐습니다. 수진과 지훈도 올라왔다. 세 남매가 어머니를 껴안았다. 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괜찮아. 이제는 괜찮단다. 순영이 아이들의 등을 토닥였다. 어렸을 적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토닥이던 그 손길로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떠난 후 순영은 홀로 정원에 섰다. 붉은 동백꽃 나무 아래 진우가 78년 전 심었던 그 나무. 당신 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랐어요. 정말 훌륭하게. 바람이 불어 동백잎을 흔들었다. 마치 진우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도 이제 알았어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순영이에요. 식모도 며느리도 어머니도 아닌 그냥 순영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순영이 동백꽃잎 하나를 손에 받았다. 붉고 아름다운 꽃잎. 참 행복했어요, 당신. 고통스러웠지만 힘들었지만 나는 참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순영은 깊은 잠에 들었다. 93년의 인생. 그것은 한편의 드라마였고 한편의 시였으며 한 송이의 동백꽃이었다. 창밖에서는 붉은 동백꽃들이 여전히 피어 있었다.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아름답게